하나오션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8%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7 회전이고 PBR은 6.83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협력 전에 재고 회계부터 투명해야 라고 부언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소가 본사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번지 아주동에 있다고 그러네요. 전화번호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이 12조 9천억 원대로서 2024년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9%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28.8%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52.8%로 무려 14.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으로서 전년도 1 이하였는데 0.2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7,753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에서 198.3%가 전환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787억 원이 적은 숫자이고 2024년도에는 무려 거의 1조 원가량이나 차이가 납니다. 2024년도가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6%로서 13.3%가 상승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습니다. 원가회계 손익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놓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2024년도에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스루풋상으로는 적자였습니다. 이 큰 차이는 재고자산이 실질적으로 크게 부풀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2조 5,750억 원으로 2024년보다 2,851억 원이 증가했는데 202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거의 5천억 원대가 높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이 2025년 말에 5조 4,886억 원, 2024년에 비해서 5,500억 원대가 더 증가했고 2024년도에는 무려 2조 4,520억 원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2024년도가 뭔가 변곡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미청구 공사로서 IFRS 회계 기준으로 미청구 공사 성격을 아직 청구는 안 했지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로 실제 매출액이 아닌데 이만큼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증감 추세하고 매출 증감 추세를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 매출이 45% 증가할 때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69%가 증가했고 올해가 아니고 2025년에 20% 증가했을 때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2%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매출 증가율보다 왜 더 높게 증가해야 할까?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회계기준은 폐기해야 할 것이다. 1년만 참으면 전년분 2월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청구분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올해 매출액을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게 익년도에 2월이 돼서 청구가 되면은 매출로 인식을 하니까 1년만 참으면 되는데 왜 못 참느냐라고 한탄한 타 조선사 현업 고위직 거의 최고 고위직 출신 분의 증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에 마이너스 2,778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조 7,760억 원으로 0.5%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6조 41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641억 원을 뺀 5조 3,77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45.1%로 11.1%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11.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 성과가 왜곡됩니다. 또한 원재료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를 총 제조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액이 아니므로 또한 총 제조비용도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을 비교해보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차이가 5,619억 원인데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스르프 쓴 WCI 가공비 제공품만 얘기를 하고 계약자산만 여기에다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BWCI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갭으로서 2,526억 차이가 있는데 계약자산은 원가회계에서는 매출채권으로 인식하므로 그것을 빼주면은 3,020억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차이가 계속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 수준으로는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회계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802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802억 원만 감소했는데 거꾸로 5,3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6,006억 원이나 됩니다. 6,106억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빼주더라도 5,500억 차이가 있고 2024년도에는 2조 3,183억 원 차이 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 양도 및 사업 결합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봐도 없는 것,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갭2만큼 매우 재고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안 맞춰주고 있는 거를 결산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협력업체한테 자기네들처럼 보너스를 동일하게 지급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까지 불려 들어가 가지고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계부터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우조선 해양대부터
이 기업은 분식회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던 기업인데,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점령군이 들어와도 이렇게 왜 못 맞힐까? 참고적으로 나중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해보면은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3,787억 차이가 있다는 거, 2024년도에는 무려 1조 원가량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3,241억 원, 전년보다 20%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11,178명으로 976명이 증원이 됐고, 2024년도는 1,3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850만 원인데 9.4%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주 가공비가 협력업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3조 원대입니다. 9.6% 증가했습니다. 기술 용역비 16.6% 증가했고요. 수도 광열비 5%가 증가했습니다.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 가치는 리스크 관리하려는 얘기지 상생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고, 스루픈율은 반대로 1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6.7%로서 14.9%가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65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이 될 때까지는 아직 본인들의 자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현금 버퍼율은 5.1% 가지고 있고,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빠르네요. 13.2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6.1회전이면은 두 달에 한 몽꼴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주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 채무 그런 것들은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12.9회전으로 무려 30.4%가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수주 판매 가격이. 그러나 1, 2차 추론에 이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추론이 나왔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3.8%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수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세계 컨테이너 선박, LNG 선박에 대한 표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4.2%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었고, 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 상승. 근데 알아보니까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게 맞는 얘기예요. 수주 판매 가격도 하락을 했다. 반증은 실패합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1조 7,825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1조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9천억 원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34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4조 2,83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잉여현금으로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 마이너스 1765원이란 얘기는 회사한테 차입을 더해줬다는 얘기고요. 레버리지율은 47.9%가 됐습니다. 투하자본 증가 때문에 레버리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데 2024년도에 하나가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50%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빚더미 회사를 하나가 인수하면서 자금 부담이 꽤 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주 잉여 현금으로는 주주들이 451억 원을 더 출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친자본 증권 이자 비용이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 선택권 부여로 해서 돈이 들어온 게 631억 원이 있어서 이것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유상증자가 3조 5천억 원가량이 있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3.7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91.7%로 획기적으로 뛰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 예측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운영경비가 24% 증가했는데 2026년도는 20%가 증가한다 보고 영업이익률이 13.3%인데 10%만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금액을 가지고 슬픈율로 나누면은 15조 3,375억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년보다 18.9% 매출이 증가되는데 스루프 회계에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매출 재료비를 1 더하기 18.9%를 더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거를 톤당 수주단가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톤당 1,530만 원의 수주를 했으면은 81만 5,200원이 남는 것으로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불만족이다. 더 이익을 내자.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4회전인데 조금만 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출하를 하자. 1.5회전을 하자. 9.1%를 더 노력을 하자. 그게 성공한다면은 매출액은 톤당 1,673만 4,900원 꼴로 인상이 될 것입니다. 운영경비율이 4.3%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27만 8,828원으로 한 80만 원대였는데 한 40만 원 더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르프 쪽으로 생산 재료비도 매출 증가율 비줄만큼 매출 재료비만큼 올라간다고 생산을 더했다고 보고 가공 비율을 17.8% 했을 때 재고가 10% 감소하는 경우에 매출 원가는 14조 2,560억 원 그냥 톤당 단가로 비율을 하죠. 총 제조 비용보다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합니다. 또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내려갑니다. 따라서 목표 이익을 얻는데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목표 이익이 나오게 되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적게 수주를 하더라도 목표 이익이 나오게 되는 이상 요렇단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1,530만 원 톤당 단가로 또 비율을 해보죠. 그러면은 남는 게 36만 5천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동일하게 스루프 매출 증가율만큼 매출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매출 원가율상 판매 관리비가 조금 더 증가할 거고요.
크게 이 영업이익은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한 946억 원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합니다.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더 노력 전에 계약 단가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스루폿은 80만원권 나오는데 재고가 감소할 때는 36만 5천원 밖에 안 남고, 재고가 증가하면 190만원, 거의 뭐 200만원 돈으로 스루폿보다도 110만원이 더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생산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를 밀어내기로, 그러니까 계약 자산을 줄이는 거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판매 관리 비율이 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걸 보면은 기대만큼 거꾸로 계약했던 것보다도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재고가 감소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니까 계약자산을 계속 부풀려야 되는 그런 모순된 세계.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원가회계가 주범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인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13만 3,600원으로 2025년 3월 초보다 59,3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6.83으로 높게 형성됐습니다. 조선이 잘 나간다니까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네요. 5% 이상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44%, 하나 시스템이 11.57%, 한국산업은행이 15.25%, 국민연금이 6.37%, 외국인이 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은 다른 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고, 어차피 철강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은 중국이 대량 생산에 의한 과잉 재고에 의한 덤핑 수출로 인해서 국제 철강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업체 철강을 조선업체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산을 들여다가 배를 만드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제 ESG 이런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찾자.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폿 회계로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